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장명 오리법칙 그 5번째 마지막 생리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리의 법칙은 별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이름이나 상호를 들었을 때 인간의 본능적인 느낌, 원초적인 느낌, 즉 생리적인 느낌, 반응은 어떤지 이것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거부감이 드는 이름은 아닌지, 친근감이 있는지, 세련미가 느껴지는지, 또 전달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지 기타 등등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는 데 있습니다. 그러는 목적은요, 삶의 현장에서 이름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머리에서 온갖 이론을 동원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만은 현실에서 엉뚱한 작용을 하면서 왜곡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번 이 생리의 법칙은 장명학의 필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름은 시대 감각에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이름이 있고 대세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너무 유행에 따라가도 안 되겠지만은 여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촌스러운 이름, 옛날식 이름을 쓰게 되면 안 되겠죠. 과거에는 지금도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만은 이름의 최종 결정권자는 할아버지, 즉 집안 어른이었어요. 학렬자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지 무슨 소리 하게 되면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름의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애기 엄마입니다. 젊은 애기 엄마들은 시대 감각에 민감하고 점점 세련된 이름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맞춰야 되고 현실에서도 맞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름은 거부감이 들면 안 됩니다. 친근감이 들어야 됩니다. 따뜻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친화성이 있게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성이 업되는 겁니다. 벌써 어린아이가 이런 이름을 쓰게 되면 유치원 가서부터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름을 자주 불러주니까 자아가 굉장히 풍부해지는 겁니다. 또 골격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이름, 세련된 이름을 지어주면 애기들 골격이 달라집니다. 이쁘게 잡힙니다. 표정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의 위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변별이 잘 돼야 됩니다. 어떤 이름을 자기 소개를 할 때 아무개입니다 했을 때 한 방에 알아들어야지 이름이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듣고 다시 물어보는 것은 실격이다. 심지어는 명함을 보여줘서 문자로 확인해야만 이름을 알아채는 것은 이것은 전달력에서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이름은 개명 사유도 된다. 그래서 3S 이론을 우리는 적용시켜야 됩니다. 3S라니까 뭐 통신기기 이름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름이 우선은 산뜻하게 들려야 됩니다. 선명하게 들려서 전달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상쾌한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3S다.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왜곡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탁상머리에서 책상머리에서 이론을 동원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현실에서는 왜곡되게 나타나서 본의 아니게 놀림감이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은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윗사람, 집안 어른 이름은 피해야 되고 지인 등의 이름을 쓰게 되면 이름이 중복돼 가지고 불편합니다. 또 위대한 성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쓰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좀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의 위대하신 이순신 장군님의 이름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이름이 좋긴 합니다. 무인으로선 좋지만은 상당히 풍파가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성인이 되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가려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색채가 지나치게 짙은 이름,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이름의 선택의 자유도 있습니다만은 이름에서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게 될 그 사람은 속된 말로 왕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3가지 금기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 문제, 종교를 토론하면 안 됩니다. 모임에서. 또 정치 문제, 그 다음에 지역 문제, 이 3가지를 화제에 올리게 되면 바로 싸움으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적인 이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목격하는 이름이 있는데 아이 이름을 수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연자는 인연연자입니다. 인연연자. 그 다음에
지연이라고 이렇게 또 지었어요. 이것은 연꽃연자입니다. 자, 이것은 불가에서 불심을 돈독히 하라는 그런 의미의 글자이긴 합니다만 여기는 실사변이 있습니다. 실은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온갖 그 복잡한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쓰게 되면 이성 문제부터 해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글자입니다. 여기서 벌써 일본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그런 글자를 썼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연꽃인데 연꽃은 부평초라고 합니다. 부평초. 부평초는 물 위에 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평초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종교적인 색채도 있고 문자에서도 실격이 된 글자를 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가 개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없지만 기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그런 이름들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각자가 이것을 보고 치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장명 오리 법칙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